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도 팍스탁의 오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매일 아침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멘토님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가격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하시면서 손쉽게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 이 종목의 흐름, 장중 대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과 FOMC 의사록 공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등의 일정을 앞두고 양지수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며 7거래일 만에 강세로 마쳤고 자동차와 금융업종의 상승에 코스피는 하루 만에 2,742포인트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반락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 약세 마감하면서 지수는 847선까지 후퇴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연이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 선물 가격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금은 온스당 2,454.20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4만 선을 넘었던 다우산업지수는 반락했지만 기술주들의 상승에 나스닥은 신고점을 다시 고쳐섰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민 멘토님이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 빠르게 낮은 자리에서 공략해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 15일 첫 출연 때 공략해주셨던 이구산업으로 저희는 어제까지 상승률 높이면서 4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산 역시나 14년 만에 박스권 탈피하면서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 넘는 수익률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과 뉴파워 플라즈마, 특히 뉴파워 플라즈마 오늘도 리뷰 들어볼 예정인데요. 빠른 시간 안에 7.8% 수익이 나타났었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어제 공략했었던 제이시스 메디컬도 오늘 추가 전략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도 자리 옮겨서 멘토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나스닥과 원자재 가격들 차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증시가 조금은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린메이 끝나가고 이제 썸머랠리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도 우리는 팍스탁의 오민 멘토님의 도움 받아서 손쉽게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민 멘토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욕심 부려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시장 상당히 재밌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연준 위원들 별다른 이 변수가 없으면서 기존의 스탠스를 지속해서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여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바클레이스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반도체 빅테크들의 주요 강세가 이 나스닥 흐름을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홀딩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시장에 대한 관점 또는 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들까지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은 저희는 이제 몸을 맡기고 좀 파도를 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예상하신 대로 시장에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좋은 종목 잘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오민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이 종목명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리고 있지만 장중 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의 변화에 잘 따라가시려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QR코드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자는 받는 번호 샵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하시고 화면 우측 하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분위기 좋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글로벌 증시 주목하고 있는 점이 역시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은데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스에서 목표가 상향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대략 2.5% 부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그 외뿐만 아니라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 준비했는데 이 부분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을 좀 잠깐 드리자면 네. 이 AI 그리고 AI가 탑재된 개인 PC가 이제 출시 발표가 나오면서 이 기술주들의 상승이 도드라졌던 그런 미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기술주들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역시나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멘토님 준비해 오신 시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먼저 나스닥 100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 앞전의 고점 넘어가면서 이때 양봉 이후에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음봉이 나올 때 제가 공격적으로 이제 한번은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월요일 하루 그다음에 이제 목금 나오고 나서 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엄청난 흐름을 이제 이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이 강력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봉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장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으나 박스권 지지가 받아지면서 다시 수렴하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섰거든요. 분봉상으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중심값 이탈이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60선, 1분 봉상 6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약한 음봉이 나오긴 했으나 이 북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또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2일 아직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스가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마저 높여가면서 나스닥 지수 이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장 심리 지수를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지금 시장 심리는 탐욕 구간에 들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탐욕 구간에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공격적으로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 어제 있었던 주요 이슈를 보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 아까 말씀대로 바클레이스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면서 매수세가 붙은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델 테크놀로지 2024라고 해서 이제 이 출시 발표를 이제 열었거든요. 이제 네. AI 최적화된 PC를 공개하면서 이때 들어간 게 퀄컴의 NPU, 뉴로모픽 반도체죠. 이 뉴로모픽 반도체가 탑재가 된 AI 최적화 PC를 공개하면서 퀄컴의 주가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AI 최적화된 PC를 발표를 했는데요. 6월 출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출시가는 $999, 대략 지금 현재 가격 달러 환산했을 때 $1,000 잡고 한 140만 원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상당히 그렇네요. 좋은 가격이거든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도 그 가격 예,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핸드폰 2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서 컴퓨터가 AI 탑재된 컴퓨터가 140만 원 하나로 대략 140만 원 정도라면은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주가도 상승세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텔 또한 루나레이크라는 이제 CPU죠. CPU 관련해서 신제품 출시하겠다. 올 3분기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인텔의 주가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AI 지금 AI가 PC 부문까지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AI 앞으로도 지속해서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뉴로모픽 반도체마저도 이제 PC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NPU 관련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우리 또 잡아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P 시장 히트맵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했고 엔비디아 상승했고 퀄컴도 2%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인텔도 1.4%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상승이 도드라졌다. 전체적으로는 다 불긋불긋한데 이 테크놀로지 기술주만 푸릇푸릇하게 마감 지어지면서 이 기술주가 이 미 증시의 상승의 흐름을 이끌어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주 관련해서 이 NPU 그러니까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집중적으로 또 공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국내 지수로 넘어와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헬기에서 이제 추락하면서 실종이 됐다라는 보도에 의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이 되면서 지수가 좀 흘렀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진 흐름이 좀 나와 주었거든요. 이 부분 분봉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 나오고 여전히 아직은 한 2시간을 채 버티지 못하는 국내 증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락 추세가 완화되면서 바닥을 만들고 박스권에서 만들면서 종가 때 이 단일가에서 상승으로 마감 지어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전일 있었던 미증시의 상승 그리고 국내 증시의 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증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좀 3대 지수 혼조세로 마치긴 했지만 다우지수는 역시 그 전날 4만 선 기록이 조금은 부담이 됐던 것인지 약보합 마감했지만 나스닥도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힘입어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초반에 1%가량 올랐던 부분에 비하면 상승폭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분위기 남아있는 만큼 오늘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공략해볼 종목 얘기하기 전에 멘토님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 현황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들어볼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구산업 얘기 또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장에서 또다시 신고가 경신이 나왔죠. 맞습니다. 아니, 멘토님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잡아주셨길래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어제도 저희가 뭐 충분히 널널하게 익절가 한 20% 수익, 10% 수익권에서 시청자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예, 뭐 기대해도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이 시장에 대응함에 있어서 이 대응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응의 영역 얼마나 고점에서 팔았는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나방처럼 대응할 순 없죠. 예, 그렇죠. 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장의 흐름 최대한 맞춰가면서 대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전체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4월 15일 날 이때쯤에 이제 음봉 부근에서 제가 공략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상승 삼각형 형태의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 수렴이 나오는 것을 이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이제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돌파가 나왔으면 상당히 바로 돌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돌파가 나오자마자 이게 삼각 수렴이 만들면서 힘을 축적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횡보 구간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곧 인내는 쓰고 성과는 달다고 하죠. 이 과실은 네. 달다고 하는데 넘어가면서 상승이 넘어가면서부터 최고가까지 40%가 넘는 수익을 저희는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각형 수렴이 이제 고점을 갭으로 강하게 돌파 나오면서 이 앞자리 갭 자리에 대한 부분 지지를 또 받았거든요. 빠지면서 9% 바로 그저께였죠. 9%의 하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쓰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이제 추가적인 대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200원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면서 7,200원 20%의 수익을 챙겨 가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린 최고 40%까지 달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때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대응을 말씀드리자면 익절가 7,75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500원 정도 상향을 하면서 네. 기존에 한 10% 정도 상향하면서 10% 조금 안 되겠죠. 한 27, 8%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정도 수익은 무조건 챙겨 가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 예술의 영역, 이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떨어지는 말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익절가 서서히 올려가듯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익절가 아까 전일 같은 경우에는 7,200원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7,750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노려볼 수 있겠으나, 이 7,75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미련 없이 얼마든지 수익을 챙겼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전략이다 생각하고 대응했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구산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월 15일 멘토님 첫 출연 밀키트 종목이었던 이구산업 어떤 자리에서 잡아주셨길래 지금 익절가 상향 조정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7,200원 20% 수익권 잡아주셨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장중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만큼 이 종목 7,750원까지 익절 라인 상향 조정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얘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3일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공략했었던 뉴 파워 플라즈마 역시 예. 좀 파워가 있었어요. 네, 멘토님. 파워가 좀 있었습니다. 네, 당일에 6,600원까지 올라가면서 7.84% 수익 기록했는데 네. 그 이후 살짝 바닥을 다지고 어제 또 이 예. 부분 한 번 더 터치를 예, 했더라고요. 터치를 했었죠. 예,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보유해봐도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얘기 들어볼까요? 예. 먼저 뉴파워 플라즈마 제가 5월 13일 날 이 양봉을 보고 이제 공략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승 삼각 이것 또한 상승 삼각형 이 삼각 수렴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저도 이게 상승 시옷 발음이 자꾸 나오니까 혀가 자꾸 꼬입니다. 네.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 수렴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을 보고 제가 예상하면서 들어갔는데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정고점을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앞전에 있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거에 대한 부분이 매도세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얼마든지 매도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상승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도지 형태로 마감 지어지면서 오늘 하루 정도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말 그대로 도지 형태, 이 시가와 종가가 그대로 교착점에서 만난 상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나올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앞전에 이 윗꼬리의 중간 정도 부분까지만 터치를 하게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홀딩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윗꼬리 자체가 작년 7월 때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저항대가 지금 만만치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6,500원 부근에서 익절이 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익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으나 저는 이거 조금 아깝습니다. 보시게 되면 앞전에 이 자리 지금 터치를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터치하는데 한 번 더 넘어가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강한 상승 나오면서 7,000원 넘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내고 박스권 만들어 놓고 박스권 돌파 나오는 자리를 엘리어트 1파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2파 자리거든요. 2파 자리 아직 눌림목도 안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 추세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어트 2파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2파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2파에서 지금 정고점에 매물대 저항을 받고 빠지더라도 매물대 저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2파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3파 한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파 눌림목 어디까지 눌리는지도 한번 지켜보고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상승 삼각형 삼각 수렴입니다. 제가 이 패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돌파 나오면서 오버슈팅 나오는 거 확인되셨죠? 60분 봉상 상승 삼각형 삼각 수렴이 나오고 나서 오버슈팅 나오는 부분 확인됐고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추세 각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붙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뉴파워 플라즈마 아직까지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최근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여기서도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 수렴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단선 상승 추세선에 지지를 받고 있고 정고점이 거의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에 지속해서 6,600원짜리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6,600원, 6,500원 계속 지속적으로 터치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오늘 흐름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면은 앞전에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최근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이런 좋은 흐름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뉴파워 플라즈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뉴파워 플라즈마도 충분히 수익권에 와 있는 상황이지만 멘토님이 이 종목은 충분히 좀 더욱더 상승의 여력 남아 있다고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셔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600원 한 번 더 돌파하면은 저희 7,000원까지 기대감 가져보면서 이 종목 조금 더 홀딩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제 아침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었던 제이시스 메디컬이에요. 사실 어제는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쉽게 음봉 마감이 나오나 싶었던
했더니 아니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에서 좀 상승이 시간에서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이러면 또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 멘토님 저희 장 열리기 전에 추가적인 얘기 빠르게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공략 들어가면서 하락 추세를 깨고 한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V자 형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만들고 나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재돌파 들어가는 상승의 흐름에 강한 상승의 흐름을 예측을 하고 제가 들어가는 위치여서 지금 12,500원 넘어가는 위치까지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시간에서 3%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3% 넘게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4%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3.8%가량 올랐더라고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서 장대 양봉에 대한 흐름, 강한 상승의 흐름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약간 선침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는 예측 매매거든요. 그런 예측 형태의 매매라고 저는 이제 형태로 이제 들어갔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상승 추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전에 매물대를 돌파는 하지 못했으나 강력한 양봉을 보고 제가 이제 따라 들어가는 위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제 제가 공략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을 어제의 흐름까지 지켜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4월 18일에 매물대를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박스권 형태로 상승 이후에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승 이후에 박스 나오고 다시 상승 나오고 박스 나오고 상승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난달 18일 부근에 있었던 정고점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부분 보시게 되면 앞전에 4월 18일 차트상 앞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매수도세, 여기 물려있던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을 지금 여기 박스를 치면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화가 되고 나서 12,250원짜리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흐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동평균선 자체, 최근 이동평균선 분봉상, 15분봉상 이동평균선의 흐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이 5일, 20일선이 이 수렴을 만들어 가면서 상당히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동평균선의 수렴은 힘을 모으고 있다. 상승, 하락 또는 방향성을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상향 추세고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으로 분명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강한 흐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1분 봉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면은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락 추세를 깨면서 박스권 추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뜻은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고 하락 추세를 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승 또는 이 박스권 횡보의 추세를 만들 수 있는데 상승 추세선을 타고 움직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수렴이 벌써 끝내놓고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이시스 메디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컬도 멘토님이 차트에서 다양한 상승 시그널을 포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제 공략을 도와주신 종목인데요. 앞선 물량 좀 소화하는 과정들 지켜보시고 12,250원 선 넘어갔는지 이 여부 확인해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 기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도 기대감 가져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략해 볼 밀키트 종목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면은 우선은 이름만 봤을 때 멘토님 좀 이 종목으로 수익 잘 내서 플렉스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히토류 관련 얘기가 나오면 항상 맞습니다. 좀 움직이겠죠. 오늘 또 어떤 종목인지 우선은 기본 분석 얘기 먼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티플렉스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아나운서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게 국내 최대 스테인리스
환봉을 절삭 가공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최대 스테인리스,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주요 제품 또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이 소재를 생산하고 이 선재에 들어가는 선재나 판재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왜냐하면 이 히토류 관련주로 아나운서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티플렉스 히토류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히토류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저는 이 히토류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이 스티플렉스 주가 자체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실적 자체도 제가 처음으로 적자 기업을 들고 오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나빠졌거든요. 하지만 이 실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이라는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주식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중국의 히토류 규제 가능성,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중국의 히토류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 스테인리스 소재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또 니켈입니다. 네. 이 니켈 가격이 또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또 포착을 하면서 이 히토류 관련주 겸 이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스테인리스 가격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준비해 봤습니다. 티플렉스 먼저 공시자료 통해서 매출 구조 및 이제 주요 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 다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의 제품에 희소금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플렉스가 유통하는 희소금속 및 히토류가 티타늄, 니켈, 텅스텐, 몰리브덴 등의 이제 히토류 그 외에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 히토류 각가지의 종류의 히토류 및 금속 유통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 공시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 전체적으로 외형적인 성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상당히 잘 나왔었거든요. 네. 39억, 뭐 48억 그러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213억 가게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22억으로 이제 적자를 보게 되었다. 그렇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부채 비율, 근데 재무 상태를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부채 비율, 이번에도 확실히 부채 비율이 100% 이하다, 50%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유보율이 적느냐? 아니거든요. 1200%입니다. 1200%의 유보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1년 적자 15억 정도의 적자? 그 전에 213억이란 흑자를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년 정도, 2년 정도 충분히 적자 난다고 이런 소폭 적자 난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 기업 아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런 부분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BPS 보시게 되면 6,000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한 절반 가격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티플렉스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러한 지금 부분들에 한 주가 있어서 3,000원 선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고 재료 이슈 분명히 있다. 이슈로 가는 또 종목이기도 해요. 사실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히토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빅텍 같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빅텍이 올라가는 것 같이 이 빅텍도 미사일 쐈다 이러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네. 이 티플렉스도 히토류 관련해서 이렇게 한 번씩 미사일 쏘고 가는 그런 종목, 그런 흐름을 연출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히토류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이슈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도자료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중국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트럼프보다 세게 때렸다. 민주당인 바이든이 공화당이 트럼프보다 중국 관세를 세게 때렸다라는 보도자료, 그리고 이 중국 경제 왕이 외교부장이죠. 중국 경제 미친 듯이 탄압한다. 미국이 엄청나게 탄압한다. 관세 폭탄에 무역 전면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에서도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을 하겠죠. 하지만 미국의 수출 규모는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은 기술과 관련된 그런 첨단 기술 제품이 아니라 농산물이거든요. 네. 중국에 솔직히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 농산물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이 들고, 이 부분이 제대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면 중국은 최고의 보복 조치로 히토류 카드 충분히 꺼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 중국은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었죠. 그 부분 관련해서 일본이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마자 중국은 바로 히토류 카드 강력하게 꺼내들면서 일본이 패배를 시인하는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히토류 카드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현재 T플렉스 주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인상 품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전지의 배터리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니켈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T플렉스 니켈 유통 사업 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T플렉스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 수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에 또 히토류가 또 들어가거든요. 네오디뮴이라고 이렇게 혀가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영구 자석 네오디뮴이 들어가는데 히토류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반도체에서도 이 히토류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리콘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구성하는 실리콘 규소라고 그러죠. 이 규소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값싼 규소가 아니라 다른 뭐 몰리브덴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첨가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히토류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유통 사업, 국내 또 이끌어가는 산업이 또 반도체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이끌어 나가려면 중국에서 히토류 카드 꺼내게 된다라면 T플렉스 상당히 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이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와 관련된 부분 얼마든지 이 T플렉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한국 크레인이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벌써 관세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T플렉스의 주요 사업은 스테인리스 강제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철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관련된 이 종목들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스테인리스 강제, 철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철강이 기본 재료이기 때문에, 베이스 재료이기 때문에 이 철강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충분히 실적 영업이익률, 즉 마진율이죠. 마진율이 상승하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켈 선물 차트 보시게 되면 주요 이제 스테인리스 들어가는 주요 소재가 니켈인데, 니켈 가격 반등 나오면서 강력한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구산업 구리 가격 심상치 않은 거, 그리고 한일사료 공략하면서 농산물 가격 심상치 않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플렉스는 니켈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중국의 보복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보복카드로 최종적인 필살기 카드죠. 이 히토류 수출 규제 가능성이 있고, 대중 관세, 지금 현재 T플렉스가 영위하는 사업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 대한 반사이익,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반사이익 가능하다. 그리고 주요 소재인 니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가격 상승에 대한 마진율 상승, 그리고 이 국내 최대 스테인리스 가공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이슈, 그리고
어떠한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분쟁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티플렉스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밀키트 종목명 티플렉스 멘토님이 이 종목도 역시나 열심히 분석을 해주셨네요. 국내 최대 스테인리스 환봉 절삭 가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히토류 관련해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이유, 히토류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차트 보여드린 대로 니켈의 선물 가격 상승하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저희는 좀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잠깐 적자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BPS 이런 부분 좀 따져봤을 때 안정적으로 사업 영위하고 있는 건강한 기업이라고까지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상 흐름도 잠시 후에 이어서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현재 시간 9시 9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양지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6%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 2730선까지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0.02% 소폭 내리면서 84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보이면서 지수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290억 정도 팔자세 보여주고 개인과 기관은 150억 전후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강한 상승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두나무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국내 1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특히 대성창투가 26% 준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전선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전선주들 구리 가격 상승과 AI발 데이터 수요 센터 증가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KBI 메탈 오늘 장에서 17% 급등하면서 테마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오늘 멘토님 준비해 주신 종목 티플렉스의 가격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종료 후에도 멘토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저희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밀키트의 멘토님 담아오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분석 내용 들어봤으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우선은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아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굉장히 좀 지금 저점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앞선 흐름 보면 역시나 히토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튀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자리 공략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티플렉스 일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시게 되면 역배열이 나왔었죠. 역배열이 나오면서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연결해가고 있는 이제 반등 추세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동평균선 61선까지 같이 뚫어지면서 241선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흐름이 보여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정고점 터치를 한번 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거래량이 대략 85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앞전에 있던 올해 1월에 있던 이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켰다. 이 윗꼬리는 앞전에
2024년 1월에 있었던 올해 1월에 있었던 여기서 물려있던 누군가에 대한 매도 물량이 출회하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매수세 여기 있었던 매수세가 여기서 매도세로 최근에 흐르면서 매도세가 바뀌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손바뀜이 좀 일어났다. 이게 순환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배열로 이제 만들고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2,800원까지 좀 열어놓고 한 10% 정도까지 10% 정도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10% 부근에서 우리 한번 10% 정도 손절 잡고 우리가 모아가면서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돌파가 나오면서 앞전에 전고점 매물을 한번 소화시켰기 때문에 흐름 이게 최소한 못해도 박스권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2,800원 박스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2,800원에서 전일 고가까지의 위치를 박스권을 예상을 한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박스권 중심가 부근 약간 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번 소액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또 한 3,000원, 2,900원, 3,000원 밑에서 3,000원, 900원, 3,000원하고 2,900원 사이에서 이 분할 매수를 한번 추가 매수, 2차 매수 2분할로 들어가면서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우리는 유리한 가격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배열, 이동평균선 정배열에 대한 추세 만들어졌고 최소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최소한 박스권은 만들 것이다. 바로 상승이 나오지는 못할 망정 박스권은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 엄청나게 또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 잡아도 이슈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분봉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3,300원, 3,370원 어제 찍었죠. 이 고점의 매물대를 한번 잡고 60분봉상으로는 확실하게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이동평균선의 확산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80원 부근에서 마감이 지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3,200원 돌파하게 된다라고 3,250원 돌파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때 바로 돌파 타점에서 바로 잡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앞전에 고점 매물대를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돌파 타점에서도 바로 잡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3,000원 부근에서 한번 또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 봉상으로 세부적인 흐름 봤을 때 삼각수를 만들고 있다, 힘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종가에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이 흐름 저점 지지받는 부분을 갭으로 상승하면서 단일가에서 마감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소폭의 작은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흐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T플렉스 기술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T플렉스 저희가 좀 앞서 멘토님이 기본 분석 때 얘기해 주신 대로 니켈 선물 가격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 미중 갈등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저렴하게 담아보기 좋은 구간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현재 자리 그리고 한 3,000원 아래로 내려갈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 낮춰보는 전략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지금 끝나기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멘토님 저희 제이시스 메디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지금 양봉 전환하면서 어제 종가분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앞서 저희가 리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12,250원 좀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 조금 움직임 어때 보일까요?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5월 17일 양봉이 나왔었죠. 9%, 7.75%짜리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월요일 날 조정이 받았으나 이 중심가 부근을 조정을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오늘 역시 또 이 자리를 다시 지지받고 양봉으로 나와주고 있는 양음양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최근 흐름
분봉상으로 1분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11,900원 단기적인 고점 넘어가면서 지금 상승 추세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12,000원 어제 시가 넘어가는 부분 나오면서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얼마든지 지금 홀딩 가능한 위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 5% 이상 한번 수익 노려볼 수 있고 5%의 수익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강한 흐름 우리가 연출해 보면서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대응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이시스 메디칼 대응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오늘 장 지금 12,000원 돌파까지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멘토님 알려주신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마무리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멘토님과 함께 공략한 밀키트 종목명은 티플렉스였습니다. 국내 최대 스테인리스 환봉 절삭 가공 기업이고요. 히토류 유통사업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투자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나 유튜브 팍스탁 채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시청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팍스탁 이정호 멘토님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